서울이 곤충에 점령당했습니다. 도심 곳곳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벌레떼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씩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이 곤충의 이름은 러브버그. 최근 인천 계양산에서는 등산객들이 발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러브버그 떼가 몰려들었고,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창문만 열면 어김없이 날아드는 이 검은 벌레들 때문입니다. 러브버그는 붉은 등 우단털파리라는 이름을 가진 곤충입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작고 둘이 꼬리를 맞댄 채 날아다니기 때문에 러브버그, 즉 사랑의 벌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몸길이는 약 4 내지 10mm, 짝짓기 상태에서는 최대 1.5cm에 달하며 수컷은 평균 3일, 암컷은 약 7일간 살아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극도로 짧은 생애 동안 단 한 가지 목적, 번식에 집중하는 존재입니다. 러브버그의 출몰 시기는 대부분 6월 말에서 7월 초, 장마철 직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더 빨리 출현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기온 상승. 곤충은 외부 온도가 높아지면 대사 활동이 빨라지고 번식과 출몰 시기도 앞당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브버그는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외래종입니다. 2015년 인천에서 알이 처음 발견됐고 이후 2022년부터 대량으로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일본 오키나와, 대만을 거쳐 선박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내에서 번식 중인 개체들은 중국 북부의 습성과 유사하게 1년에 한 번 급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빠르게 번식하고 퍼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국내 생태계에는 러브버그의 천적이 없습니다. 이 벌레를 잡아먹는 조류나 포식곤충, 심지어 병원균조차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한 마리의 암컷이 최대 300개의 알을 낳는 파리과 특성. 이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는 말 그대로 폭증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도시 열섬 현상입니다. 높은 건물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조로 인해 밤에도 기온이 식지 않는 도시 환경은 러브버그에게 최적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반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깊은 산이나 습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번식률이 낮습니다. 이처럼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도심의 일상과 심리에 불쾌함을 주는 존재, 서울시는 러브버그를 유행성 생활 불쾌 곤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명확합니다. 가정의 창문은 닫힌 채, 산책은 어렵고 차량은 벌레로 뒤덮인 채 운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6월 23일부터 27일 사이 인천 계양구에서만 접수된 민원이 359건.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닌 도시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러브버그는 물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창이나 벽면에 붙었을 때는 물을 분사하거나 빗자루로 털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밝은 옷과 조명을 피하고 가능하면 야외 활동 시에는 어두운 옷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학적 살충제보다는 친환경적 방법이 권장되며 까치나 참새처럼 자연의 천적을 활용한 생태적 방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러브버그의 공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자연스레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이며 9월에 재출현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각심을 놓아선 안 됩니다. 러브버그와 유사한 곤충의 추가 유입 가능성, 그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역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생태계와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이 불청객,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공존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뉴스앤뉴스였습니다. 뉴스가 있는 곳에 정확하고 힘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